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따뜻하게 들어온다. 시장 골목 아래에서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영자 할머니는 가게 부엌에서 김치 속을 버무리고 있었다. 오늘은 조금만 담그자 김치 속도 조금만 넣고 혼잣말을 하며 일하던 바로 그때 따르르릉 핸드폰이 울렸다. 누구지?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이 번호는 누구지? 택배인가? 긴가민가 하며 영자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다. 안녕하세요. 박영자 고객님 맞으시죠? 이름을 딱 부르니 할머니는 저절로 허리를 폈다. 예, 제가 박영자예요. 여기는 대한은행 보안센터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확인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은행? 보안센터? 이상 거래? 그 말들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귀에는 쏙 박혔다. 이상 거래요? 돈이 잘못 나갔다는 말이에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습니다, 고객님. 해외에서 고객님 통장으로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내 돈이 빠져나간다고? 그럼 지금 바로 막아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평생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았다. 그 돈은 피 같은 전 재산이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고객님은 잘못 없습니다. 요즘 해킹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말투가 친절했다. 어딘가 든든해 보였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확인하겠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콕 찔린다. 주민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TV에서 그렇게 말했었다. 그래서 영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직접 은행에 가볼까요? 남자 목소리는 더 친절해졌다. 고객님, 지금은 해외 해킹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 가시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보호 계좌로 옮겨드려야 안전합니다. 은행 가면 늦는다. 돈을 옮겨야 한다. 해외 해킹이 지금 들어온다. 그 말들이 할머니 마음을 꽉 조였다. 순간 라디오도 안 들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눈을 감고 말했다. 네, 212만 3,456이에요. 남자는 숨도 안 쉬는 듯 빠르게 말했다. 확인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객님. 전화기 너머 남자가 칭찬까지 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마음 한쪽에는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이제 고객님 폰으로 보안 앱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쓰는 안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앱? 정부? 딱딱한 단어였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다. 할머니는 남자가 보내줬다는 문자를 눌렀다. 눈이 침침해서 화면이 잘 안 보였다. 왜인지 손이 자꾸 떨렸다.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 말이 따뜻했지만 가슴 한쪽은 자꾸 불안했다. 이거 정말 맞는 거겠지? 전화 목소리는 조용하고 친절하고 단호했다. 마치 어릴 적 국민학교 선생님 같았다. 네, 지금 누를게요. 잠깐만요. 손가락이 화면에 닿는 그 순간 드르르르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라디오 트로트 노래, 햇살, 김치 냄새. 모든 것은 평범했지만 할머니한테는 조용히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그 그림자가 바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다. 그저 지금 그 목소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무서웠고 혼자였고 내 소중한 돈은 잃을 수는 없으니까. 가게 문이 열렸지만 누가 들어왔는지 살피지도 못했다. 영자 할머니는 아직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심장은 자꾸 콩닥콩닥 뛰었다. 손에서 땀이 났고 휴대폰이 자꾸 미끄러졌다. 그 순간 전화 속 남자가 다시 말했다. 부드럽지만 아주 빠르게. 고객님, 지금 보안 절차 1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2차 인증을 위해 사이버 수사팀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바꿔드릴 테니 끊지 마세요. 뚝. 핸드폰 통화가 끊겼다. 그리고 바로 또 전화가 울렸다.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보세요? 여기는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이번 목소리는 딱딱하고 무서웠다. 딱 군대에서 들을 법한 절도 있는 목소리. 고객님 명의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범죄? 연루? 하루 종일 김치를 버무리며 조용히 사는 영자 할머니에게 무서운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요즘 범죄 조직이 어르신들 이름을 많이 도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목소리는 계속 말했다. 빠르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부터는 보안 조치를 위해 저희가 고객님 휴대폰을 원격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잠시 후 보내드리는 앱을 설치해 주십시오. 원격? 점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하지만 남자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문자 하나가 왔다. 국가안심보안센터 앱 다운로드.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였다. 영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핸드폰 화면을 가까이 들이댔다. 고객님, 천천히 보세요. 보안 앱을 설치해야 범죄 조직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 범죄 조직? 그 단어들이 무서웠다. 등골이 오싹했다. 네, 지금 누르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링크를 눌렀다. 그때 갑자기 전화 속 남자가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했다. 고객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고객님 돈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지켜준다니. 마치 든든한 누군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느낌.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핸드폰 화면은 계속 빠르게 바뀌고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창이 열렸다가 은행 앱이 켜졌다가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보였다. 이거는 왜 이래요? 내 폰이 이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킹 흔적을 지우는 중입니다. 해킹 흔적 지운다. 그 말만 들으니 또 믿고 싶었다. 하지만 뭔가가 꺼림칙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예, 이게 규정입니다. 어르신 지금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내 돈이 빠져나간다. 피 같은 내 돈. 그러다가도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지만 그 생각은 잠깐뿐. 전화 속 목소리가 또 말했다. 고객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OTP 인증 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두근두근 소리가 더 커졌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 그때 가게 문이 드르르륵 열렸다.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왔다. 사장님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 단골 미선 엄마였다. 미선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 미선 엄마 잠깐만, 은행에서 전화 와서 받고 있거든. 내 돈이 위험하대. 순간 미선 엄마 얼굴이 굳었다.
사장님,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전화 속 목소리도 들렸다. 고객님, 누가 왔습니까? 절대 대화하지 마세요.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상하게 분위기가 더 딱딱해졌다. 그때 미선 엄마가 다가왔다. 눈빛이 단단했다. 사장님, 폰 좀 줘봐요. 영자 할머니 눈동자가 떨렸다. 전화 속 목소리가 갑자기 강하게 말했다. 지금 통화 끊으시면 법적 책임 생깁니다. 법적 책임? 그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다. 미선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빨리 비행기 모두 눌러요. 손이 너무 떨려서 간신히 미선 엄마 도움으로 버튼을 꾹 눌렀다. 뚜뚜뚜뚜.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쿵쾅.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다. 아이고, 미선 엄마.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미선 엄마는 말했다. 사장님, 요즘 이런 전화 진짜 많아요. 이건 사람 잡는 전화야. 무서운 놈들이라고요. 영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손은 아직도 벌벌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갑자기 라디오 트로트 노래가 다시 귀에 조금씩 들렸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 목을 조이던 긴장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마음속에 이유 없는 서러움이 꿈틀거렸다. 내가 어떻게 이런 전화에. 미선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속을 수 있어. 그 말에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함께 흘렀다. 오늘 아주 위험한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리고 아직 완전한 끝이 아니었다. 이제 진짜 은행에 내 돈을 확인하러 가야 했다. 둘은 바로 대한은행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내내 할머니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옆에 미선 엄마가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은행 가자고 말한 미선 엄마 목소리는 유난히 단단하고 강했다. 영자 할머니는 아직도 손이 떨렸다. 사장님, 지금 은행에 바로 같이 가요. 미선 엄마는 가게 문 닫는 걸 도와주면서 말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지금 제대로 확인해야지. 영자 할머니는 잠시 서 있었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는 기분, 가슴이 콱 막힌 느낌이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전화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억울해서,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미선 엄마가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줬다. 사장님, 괜찮아요. 요즘에 이런 전화 너무 많아요. 경찰이랑 진짜 똑같이 말한다니깐. 영자 할머니는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드르르르 누군가 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까 보지 못했던 손님, 같은 동네에 사는 정은 엄마였다. 둘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미선 엄마가 짧게 말했다. 아니, 방금 전에 영자 할머니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지 뭐야. 정은 엄마 눈이 커졌다. 정말? 우리 큰 언니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잖아. 경찰이라고 해서 믿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영자 할머니 마음이 또 흔들렸다. 다들 그러는 거야? 그럼요, 사장님.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속을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도 다 속는다니까요. 조금 위로가 됐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영자 할머니 휴대폰이 또 울렸다. 뚜루루루. 이 번호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미선 엄마가 영자 할머니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요, 절대로. 할머니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나 진짜 은행이면 어떡해. 정말 내 피 같은 돈이 나가면 어떡해. 미선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 은행이면 음성 안내 멘트가 나오지.
이렇게 사람이 계속 전화 안 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마치 빨리 받아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그때 또 한 통의 문자 알림이 떴다. 긴급 고객님의 재산 보호를 위해 즉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할머니의 손끝이 다시 떨렸다. 머릿속에 또 그 말이 떠올랐다.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공포와 의심이 다시 밀려왔다. 미선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영자 할머니 휴대폰을 뒤집었다. 아예 보지 마요. 순 악당들이야. 미선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희미하게 흔들리던 할머니 마음을 잡아줬다. 미선 엄마, 네 사장님. 미선 엄마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미선 엄마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서로 챙겨야죠. 같이 살아야지. 그때 정은 엄마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사장님. 세상이 너무 빨라졌잖아. 이제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안 받고 끊는 거야. 영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전화기를 꺼냈다.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화기를 똑바로 들었다.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런 사지 전화에 안 속는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영자 할머니는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핸드폰을 껐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두근거렸지만 조금씩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미선 엄마가 말했다. 사장님, 교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다른 시장 사람들한테도 꼭 말해야 돼. 다 함께 알아야 안 속지.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같이 지키자. 정은 엄마도 말했다. 자, 이제 은행에 가요. 이제 진짜 은행 직원 만나서 확인해요. 전화가 아니라 사람한테. 세 사람은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갔다. 햇빛이 따뜻했지만 할머니 마음 한쪽은 아직도 스산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조용히 옆에서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다. 혼자였으면 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 그때 작은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괜찮다. 지금은 괜찮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속에 다짐했다. 전화 속 목소리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자. 오늘 영자 할머니는 가장 무서운 순간에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달았다.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영자 할머니 다리는 아직도 살짝 풀렸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아직 차가운 김이 나는 것처럼 얼어 있었다. 천천히 걸어요, 사장님. 옆에서 정은 엄마도 미선 엄마도 손을 잡아줬다. 세 사람 발소리가 골목에 또박또박 울렸다. 평소라면 별 느낌 없이 걸었을 길인데 오늘은 모든 게 달리 보였다. 저기 보이는 생선가게 간판도, 저 멀리 빵 굽는 냄새도 아주 멀게 느껴졌다. 영자 할머니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속을 뻔하다니. 근데 참 희한하게 거의 넘어갈 뻔했지만 지금은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도 들었다. 10분쯤 걷자 드디어 대한은행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자 친절하게 생긴 창구 직원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저기 내가 방금 전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요. 전화가 와서. 말끝이 흐려졌지만 직원 얼굴이 바로 진지해졌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요즘 정말 많아요. 대부분 어르신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 노리고 전화하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 가슴이 찌릿했다. 그렇지, 내가 제대로 걸린 거지. 직원이 자리로 안내했다.
모니터 앞에 앉은 직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명해줬다. 아까 받으신 전화는 100% 사기 전화입니다. 할머니는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지금 확인해보니 원격 접속 프로그램 설치 흔적이 있어요. 미선 엄마가 바로 말했다. 삭제해주세요. 완전히 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바로 조치해드릴게요. 화면에서 뭔가를 입력하고 지우고 잠시 동안 하얀 화면이 떴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휴. 한숨이 길게 빠져나오며 긴장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직원은 다시 친절하게 설명했다. 앞으로 몇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첫째, 전화로 은행 경찰 절대 안 나타납니다. 둘째, 주민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셋째, 앱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끊으세요. 급하다, 바로 해야 한다 이런 말하면 사기 100%입니다. 직원의 말이 칼처럼 딱딱 떨어졌지만 그만큼 믿음이 갔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손을 올렸다. 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직원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누구든 속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확인하러 오신 게 가장 잘하신 거예요. 가장 잘했다. 그 말이 마음을 톡 건드렸다. 괜히 눈가가 찡해졌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직원은 끝으로 한 번 더 말했다. 앞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바로 끊으시고 은행 대표 번호나 112로 직접 다시 전화하시면 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 말이 마음속에 새겨졌다. 바로 끊고 내가 직접 다시 전화한다. 그렇게 은행을 나섰다. 햇빛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발걸음도 조금 가벼워졌다. 미선 엄마가 팔짱을 낄 듯 옆에서 걸었다. 사장님, 이젠 안 속을 수 있겠지요? 영자 할머니는 웃음이 났다. 조금은 쑥스러운 웃음이었다. 아이고, 내가 다시는 그런 전화 안 받는다. 정은 엄마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나이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셋이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살아남은 사람의 안도와 서로 지켜주는 마음이 있었다. 골목을 걸어오는데 같은 시장 상인이 말을 걸었다. 어머, 영자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선 엄마가 대신 말했다. 방금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는데 안 당하고 잘 돌아왔지 뭐야. 그 말에 상인 아주머니 눈이 커졌다. 어머나, 언니도 당할 뻔했어. 요즘 진짜 무서워. 그렇게 또 이야기가 퍼졌다.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5명이 되고 시장 전체에 다 퍼졌다. 영자 할머니는 그 씁쓸한 경험이 조금은 자랑처럼 느껴졌다. 나도 속을 뻔했는데 친구 덕분에 살았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줘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참 든든했다. 집에 돌아오니 집 냄새가 더 따뜻했다. 의자에 앉아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식탁에 있던 손녀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오늘 많이 배웠어.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전화를 다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고 내 눈을 믿고 그리고 먼저 끊고 생각할 거야. 오늘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지금은 다시 바로 섰다. 그리고 할머니 마음속에 새로운 말이 하나 생겼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오늘 하루에 힘이 다 빠진 기분. 몸이 살짝 풀리면서 눈가가 또 촉촉해졌다. 바로 그때 띠링. 휴대폰 문자가 한 통 왔다. 고객님 명의 도용 의심 즉시 콜센터 문의 요망. 문자를 본 순간
가슴이 또 움찔했다.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바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이놈들 또 왔네.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다. 아까처럼 안 속을 거야. 그 말이 마치 방패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막아줬다. 잠시 뒤 전화벨이 울렸다. 불길한 느낌이 스쳤다. 아까 제일 처음 전화 받았던 그 느낌. 여보세요? 이번엔 영자 할머니 목소리가 단단했다. 박영자 고객님 맞으십니까? 계좌 보안 관련해서. 그 순간 할머니는 말했다. 아이고, 이 사기꾼 놈 또 왔냐? 전화 속 남자가 멈칫했다. 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이든 은행이든 이제 전화로 절대 안 한다고. 은행에서 오늘 딱 들었어. 그러니까 니들 장난질 그만해라. 목소리는 떨지 않았다. 작지만 힘이 있었다. 한 뼘도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방이 허둥대며 말했다. 고객님, 그거는 오해. 뚝. 영자 할머니가 먼저 끊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이제 안 당한다. 이번엔 눈물도 안 났다.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할머니는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혼자였지만 마치 누가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것 같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손녀 희우였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가 구워주는 김치전 먹고 싶어. 글자만 봤는데도 마음이 포근해졌다.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오너라. 김치전 미리 반죽해 놓을게. 보내고 나니 뿌듯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내가 오늘 안 속은 건 희우 얼굴 또 봐야 해서 그런 거지. 손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찼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갔다. 어제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심지어 김치통도 가볍게 느껴졌다. 시장 입구에 딱 들어가자 사람들이 알아봤다. 어머, 영자 할머니 어제 그 얘기 들었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언니가 살아남았네. 영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유, 내가 뭐 했다고. 근데 마음은 뜨거웠다. 정말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그때 미선 엄마가 다가왔다. 언니, 오늘도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어떻게 할래? 할머니는 딱 잘라 말했다. 끊을 거야. 일단 끊고 내가 다시 전화할 거야. 정은 엄마가 박수를 쳤다. 맞아. 모르는 전화는 다 사기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자 옆 가게 사장님이 말했다. 나도 오늘 아침에 비슷한 전화 왔는데 영자 할머니 얘기 듣고 바로 끊었잖아. 고마워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 가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우리가 서로 알려야지. 그리고 가게 유리문에 큰 글씨로 종이를 붙였다. 보이스피싱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모르는 전화는 끊기. 마이너스 앱 설치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은행 과경찰이 전화로 절대 안 함. 마이너스 의심되면 직접 전화하기. 글씨를 붙이는 동안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말했다. 어이구, 나도 이런 거 붙여야겠네. 영자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에게도 말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끊고 가족한테 말해요. 아시겠지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뜨끈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라서 무서워했던 사람이 오늘은 남을 지키고 있다. 그래. 나 이제 바보 아니야. 나는 어제 한 수 배웠다. 그리고 혼자 아니야. 영자 할머니는 웃었다. 전화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전화에 흔들렸던 내가 무서웠지. 근데 이제 아니야. 이제 나는 전화보다 사람을 먼저 믿는다. 그렇게 영자 할머니는 사기 전화를 이긴 기나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난 이제 절대 안 당해.